안녕하세요. 물개의 김소원입니다. 24년 24주차 매매 내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영상이며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지난주 시작하기 전에는 희망찬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 기대가 너무 과했던 것인지 종목들을 많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종목들을 손절했고 익절도 꽤나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계좌 총액은 줄어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지수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주봉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여기서 주봉을 보시면은 2주 연속으로 올라왔고 지금 뭐 신고가 놀이를 하고 있어요. 벌써 주봉 기준으로는 올해 최고가를 고가 기준으로 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봉 똑같이 올라가죠. 아까 그 코스피 주봉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코스피의 일봉을 보시겠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여기 6월 13일 갭이 있어요. 이 갭으로 음봉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힘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코스피 시장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주봉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주봉은 코스피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좀 지지부진하죠. 다행히 보조지표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아직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주봉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와는 다르게 61선을 깨고 내려오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코스피에 비해 힘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 음봉들을 보면서 근심이 많아졌으며 어느덧 20조에 가까운 신용잔고와 고객 예탁금 역시 54조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5월 말만 해도 56조 뭐 그 정도 됐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현금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에는 가끔씩 옆에서 지원했던 선배의 조언도 있었고요. 큰 비중을 현금화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수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물개 종목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개 종목들에도 비중 조절이 있었습니다. 태고사이언스의 일부 물량을 익절했습니다. 원래는 6월 기본 물량 매수를 검토 중이었는데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제가 매도를 쳤는데요. 일단 키움 차트로 좀 보시면은 월봉이에요. 월봉이 지금 이렇게 6개월 선을 깨고 내려오는 안 좋은 모습입니다. 딱 봐도 3개월 연속으로 안 좋죠. 계속해서 저점을 더 낮추고 있고 고점은 떨어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봉입니다. 뭐 주봉 역시 볼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했던 한 주였습니다. 다음은 일봉인데요. 그 일봉을 보시면은 뭐 일부 보조지표는 호전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점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17,000원을 지지라인으로 1차 지지라인으로 봤었는데 이 월요일 날 6월 10일 월요일 날 그냥 바로 깨버리고 이거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6월 11일 날 잠깐 회복을 시도했다가 그리고 13일에도 회복을 시도했다가 17,000원을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는데요. 원래는 여기 이쪽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매 내역 차트를 보시면요. 원래 제가 5월 22일, 23일 이때 양일에 거쳐가지고 매수를 좀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17,000원 지지라인을 보고
이제 매수를 시도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마음을 먹은 듯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6월 14일 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긴 했지만 저는 보유 중인 물량 중 일부를 정리했으며 현재는 작년 여름에 비중을 조절하기 전인 원래 물량의 45% 정도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계속 멀리 보면은요. 작년 7월이거든요. 23년 7월인데 이때 제가 비중을 많이 줄이고 이 구간에서 물을 좀 탔었죠. 네, 그리고 상승했을 때 일부 있죠. 또 다시 더 샀다가 여기에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팔고 그 다음에 못 버티고 5월 달에 또 이제 익절을 일부 했더니 빵 뛰었죠. 네, 이날 못 팔았어요, 위에서. 아마 이때 두 번에 걸쳐서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이때 매도를 했을 텐데 이 차이가 좀 아깝긴 합니다. 일단 전량 매도를 하지 않은 건 아직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대했던 시점을 더 뒤로 밀어서 길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매도하고 나서 주가는 더 올랐었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관련해서 CDMO 쪽으로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태고사이언스는 주변주의니만큼 거대 CDMO 쪽에서 수주를 통한 이제 캐파 부족 뭐 그런 사태가 나온다면 작은 물량들이 낙수 효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작은 기대감입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TPX 125 업계 회전근개 파열 세포 치료제에 관련해서 가장 큰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현재 FDA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많이 재료가 식상해진 상황입니다. 저는 여전히 6월 기본 물량 매수 대기 중이며 17,000원을 강하게 회복해 준다면 오히려 매도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역시 월봉 형편없고요. 주봉도 형편없습니다. 그 중에 이 주봉 제가 지난 영상에서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 기대가 되는 차트의 흐름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난 한 주에 그냥 한 방에 박살 났습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하락세이고 반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봉입니다. 6월 10일부터 해서 14일 금요일까지 그냥 음봉만 줄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실린 음봉이고요. 차트를 조금 더 길게 해서 보면은요. 이쪽 거래량이 꽤 있죠. 아까 태고도 그랬고 6월 10일 월요일 날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못했다는 거에 좀 더 그 의미가 강하겠죠. 저는 일단 가격적으로만 보면은 재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지라인이 어디쯤일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는 6월 기본 물량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여전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태고사이언스와는 다른 매매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히려 저는 SK바이오팜은 추가 매수를 대기 중입니다. 단, 차트 자체가 역배열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조금 완연한 반등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개 종목은 여기까지 보시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 주간 매매했던 다른 종목들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매매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최종적으로 계좌에 편출된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의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을 안고서도 속절없이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리가켄 바이오 이거를 익절했는데요. 약 익절했습니다. 좀 더 올랐을 때 할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에이프릴 바이오 그 주중에 샀다가 그냥 팔았는데요. 어쨌든 얘는 손절을 했습니다. 61선을 이탈하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았고 제 포트폴리오에 바이오가 너무 많나 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을 그리고 추매를 했습니다. 35,550원에 추매를 했는데요. 근데 하고 나서 계속 빠지네요.
이건 8월 말까지, 8월까지 예, 미국 FDA 관련해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므로 추가 매수할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서 바이오의 비중 1위는 태고사이언스, 2위는 셀트리온 제약, 3위가 이 오스코텍인데요. 근데 이 오스코텍은 유한양행하고 같이 모멘텀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하면은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1위예요. 네, 금액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좀 유한양행을 더 사버릴까? 오스코텍을 더 살까 하는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또 이러다가 당장 내일 뭐 익절 손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역시 여전히 보유 중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25만 7천 원인가 그 정도에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예, 절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는 여기까지 보시겠고요. 다음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동진세미캠을 이제 매도했고요. 반도체가 유난히 힘이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에. 월덱스도 제가 손절했습니다. 약 손절이었는데 오르네요. 손절하고 나서. 예. 좀 믿음이 너무 없었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우스는 익절을 했는데요. 당장 월요일이라도 다시 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어떻게 보면 나름 패닉 셀링인가? 뭐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두산테스나도 좀 손절했습니다. 뭐 동진세미케임하고 제우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자릿수의 퍼센트 손절이었고요. 비중도 꽤나 있었던 만큼 많이 아팠던 한 주였습니다. 두산테스나는 자꾸 뭔가 액션노스 기대감 때문에 좋게는 보는데 왜 이렇게 궁합이 안 맞나? 뭔가 저하고 호흡이 안 맞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은 HPSP 가지고 있고요. 예,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익절을 조금 했다가 다시 샀어요. 테스는 물려가지고 있는데 이게 금요일 이 캔들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괜찮았어요. 음봉이어도 그랬는데 월요일 날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은 종목 교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보유하고 있는 게 솔브레인. 솔브레인도 보유하고 있는데 뭐 같이 안 좋죠. 안 좋은데 솔브레인은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이 그때 AMD 관련해가지고 호재가 한번 나온 뒤로 매수를 했는데 이건 삼성 파운드리나 디램 뭐 낸드 관련해서 좋은 재료가 나온다면 또 시장에 관심이 바뀐다면 솔브레인 역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QRT. QRT도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보유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도 물을 좀 더 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면 굳이 살 이유가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성 DS. 해성 DS는 어차피 한 1년 정도 보고 산 종목인데요. 이거는 실적 컨센 대비해서는 지금 시총이 7,500억인데 이거 너무 좋은 걸로 보여요. 가격적으로 보면. 근데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거죠. 어떤 기판 관련해서 뭐 쇼티지 FCBJ가 지금 쇼티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쇼티지가 아니고 물량이 넘쳐난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또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값에 대한 뭔가 리스크 요인 그런 게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가격에서 팔기는 아깝다 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더 사버릴 겁니다, 얘는. 아까 앞서 테스를 이야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테스는 종목 교체를 고려 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추가 매수 의향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IT, 2차 전지 및 기타 전자 부문입니다. 나노신 소재를 익절했어요. 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더니 못 올라가네요. 예, 나노신 소재를 익절을 했고요. 유노를 손절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뭔가 바이오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AI 쪽이어서 근데 뭐 실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네, 뷰노를 손절했고요. 그리고 PNH테크를 팔았다가 다시 또 매수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도 신규로 매수했는데요. 이건 전부 다 나무 계좌에서 했어가지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이날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좀 했어요. 원래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좀 더 떨어졌으면 했는데 막상 떨어질 때 이때 6월 11일에는 좀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다시 상승하는 걸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신고가 돌파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P&H 테크요. P&H 테크는 이날 손절했다가 이날 애플 관련해서 다시 기대가 나오길래 남아있던 물량을 익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보유 중인데요. P&H 테크의 경우 저는 올 하반기 아이폰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총이 작아서 선택을 한 거고 개인적으로는 BH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H 차트를 보시면은 뭐 BH도 좀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총하고 실적하고 대비해 봤을 때 지금 시총이 7,800억인데 이 정도면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센서뷰. 센서뷰도 계속해서 물려 있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미국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연초에 6G를 언급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신장비 업종이 죄다 주가가 엉망인데요. 이노와이어리스 별로죠. 네, 주봉으로 그냥 아예 보겠습니다. RF테 별로죠.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다 그냥 기어요. RFHLC, KMW, 솔리드 이건 조금 낫네요. HFR, 오이솔루션, 다산 네트워크스는 중간에 한번 반등이 있었네요. 뭐 유비쿼스, 라이콤, 유비쿼스 홀딩스. 그냥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다 그냥 구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센서브 역시 이 앞선 종목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적자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런 주가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지만 이게 성장 이후 한 번도 튀지 못했어요. 기간도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튈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주봉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튀면 진짜 무섭게 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일주일이면 그냥 2배 만듭니다. 그때까지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래서 센서뷰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렇게 매매 정리를 마쳤는데요. 제가 보통 영상을 한 10분 정도 내외로 끊으려고 해요. 예, 뭐 주저리 말 많아봤자 볼 것도 없고, 제 이 영상이라는 게 뭔가, 다음 한 주에는 뭐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뭐 예측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는 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전체 흐름이 눈에 보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 귀찮아져요. 그래서 안 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시점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물을 탄다던가 아니면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기록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이 너무 약합니다. 코스피가 가니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보시면은 위가 코스피고 밑에가 코스닥인데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좀 다르죠. 그런데 시장의 돈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뭔가 좀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흘러가는 게 지금 우리네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게 있어서 현금화를 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재 제 주식 자금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올해 말까지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빨리 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좋겠는데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주식 자산이 제 부를 불리는데 한 축이니만큼 큰 이탈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유 중인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게 예, 그렇게 돼서 지금부터 이탈되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길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은 35% 정도이고요. 이 현금의 장점은 한 방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태고 사이언스 한 종목에 제가 90% 몰빵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중 10%는 현금이었어요. 네, 그냥 이거 하나만 산 거죠. 하지만 작년에 태고사이언스가 손절했던 금액 또한 상당했습니다. 비록 몰빵은 아니었지만요. 그런 겁니다, 주식이. 내가 원하는 가격이 나오는 그 시기까지 보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그 편차는 되게 양극화로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24년도 절반이 다 되어가는 만큼 좀 계좌가 잘 늘어나지 않는 걸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네요. 몰빵 투자를 성공했을 때 짜릿함을 맛봤기 때문에 그 향수가 강렬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물개 김수원이었습니다.